2009년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의 고즈넉한 풍경. 낡았지만 정갈한 한옥집, 선영 50대은 창밖으로 쏟아지는 봄 햇살을 무표정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오랜 기다림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마당 한켠에는 21년 전 8살 조카 김태영이 가지고 놀던 낡은 나무 장난감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다. 그 장난감은 시간이 멈춘 듯 선영의 가슴에 박힌 잊히지 않는 상실의 아픔을 상징하고 있었다. 1988년의 그날 이후 선영의 삶은 태영을 찾기 위한 끊임없는 외침과 침묵 속에서 흘러갔다. 그녀는 여전히 태영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선영은 평소처럼 조용히 하루를 시작했다. 차를 마시며 신문을 읽고 마당을 쓸었다. 매일 같은 일상이었지만 그 안에는 21년 전의 그날이 항상 존재했다. 문득 멀리서 들려오는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그녀의 귀에 닿았다. 선영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태영의 웃음소리를 떠올리게 했고 그녀는 다시금 가슴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한 먹먹함을 느꼈다.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사라진 조카의 흔적은 작은 소리 하나에도 쉽게 무너져 내릴 만큼 그녀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다. 그때 삐걱거리는 대문 소리와 함께 낯선 방문객이 나타났다. 민규 40대라는 이름의 그는 도시에 세련된 옷차림을 하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굳게 닫힌 비밀의 문을 연 듯한 불안과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선영을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섰다. 선영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그를 맞이했다. 민규는 그녀의 낡은 나무 장난감을 가리키며 21년 전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아이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담겨 있었다. 민규의 등장은 선영의 고요했던 일상에 거대한 폭풍을 예고하는 불길한 신호탄이었다. 민규는 태영의 이름과 함께 1988년 그날의 상세한 정황을 하나씩 읊기 시작했다. 그가 말하는 내용들은 오직 가족만이 알고 있는 작은 단서들이었다. 선영은 민규의 이야기를 들으며 의심과 혼란에 휩싸였다. 어떻게 이 낯선 사람이 그토록 오래된 기억들을 알고 있을까? 민규의 눈빛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지만 선영의 마음은 이미 21년의 세월이 만든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그를 믿어야 할지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또 다른 장난이나 거짓말로 치부해야 할지 갈등했다. 민규는 선영의 의심을 눈치챘는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21년 전 태영이 입었던 옷가지와 함께 그가 실종되던 날 들고 있었던 파란색 작은 손수건이 들어있었다. 선영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손수건에는 태영의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고 그것은 분명 태영이 늘 가지고 다니던 것이었다. 이 물건들은 오직 태영의 행방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증거였다. 선영은 눈물을 참으며 손수건을 감싸 쥐었다. 21년 동안 잠들어 있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선영은 민규에게 물었다.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죠? 우리 태영이는 어디에 있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실을 향한 절박한 갈망이 담겨 있었다. 민규는 고개를 숙이며 쉽게 입을 열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선영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선영은 그의 어깨를 흔들며 재차 물었다. 민규는 한참의 망설임 끝에 겨우 입을 열었다. 태영이, 그 아이의 실종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민규의 충격적인 고백은 선영의 세계를 산산조각냈다. 민규의 폭로에 선영은 큰 충격을 받았다. 21년 동안 사고라고 믿어왔던 진실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선영은 민규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뒤섞여 요동쳤다. 민규는 자신이 태영의 실종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으며 이제서야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21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 선영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실의 조각들을 맞춰나가기 시작해야 했다. 이 충격적인 만남은 선영에게 21년 전의 그날을 되새기게 했다. 1988년 태영은 해맑게 웃으며 동네를 뛰어다니던 평범한 아이였다.
온 동네 사람들이 태영을 아끼고 사랑했다. 하지만 그날 오후 태영은 감쪽같이 사라졌고 그 이후로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미궁에 빠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잊혀져 갔다. 하지만 선영은 단 한순간도 태영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이제 민규가 가져온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해야만 했다. 태영이의 흔적을 쫓는 이 절박한 여정, 과연 선영은 어떤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시작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민규의 충격적인 고백은 선영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뿌렸다. 사고가 아니었다니. 그럼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선영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으로 뒤섞여 떨렸다. 민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그때 태연기와 함께 있었던 한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흐렸다. 그의 말은 선영에게 또 다른 미스터리를 남겼다. 태영이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라니? 선영은 민규에게서 더 많은 정보를 캐내려 했지만 그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다. 대신 그는 선영에게 한 장의 종이를 건넸다. 그 종이에는 김민수라는 이름과 함께 한 주소가 적혀 있었다. 선영은 민규의 방문이 남긴 파장을 가늠하며 밤을 지새웠다. 21년의 시간 동안 잠들어 있던 고통과 분노가 다시금 그녀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녀는 민규가 건넨 종이를 손에 쥐고 여러 번 망설였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진실일까? 아니면 또 다른 기대를 품게 만드는 거짓말일까? 그녀는 민규가 남긴 증거물들을 바라보며 21년 전 태영이의 실종 당시를 떠올렸다. 당시 경찰은 태연기가 길을 잃었거나 혹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선영은 직감적으로 태연기가 누군가에 의해 사라졌을 거라고 믿었다. 그녀의 직감이 옳았다는 사실이 이제 와서 밝혀진 것이다. 선영은 망설임 끝에 종이에 적힌 주소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 주소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 있는 낡은 집이었다. 집 앞에 도착한 선영은 굳게 닫힌 대문을 보며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이 열리고 백발에 놓인 민수 70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민수는 선영을 보며 낯선 눈빛으로 바라봤다. 선영은 자신을 소개하고 태연기의 실종에 대해 언급했다. 민수의 얼굴에는 미묘한 동요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선영을 경계하며 태영이라니, 내가 아는 태영이는 없소 라고 굳게 말했다. 민수의 태도에 선영은 실망했지만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21년의 세월 동안 잊혀지지 않는 태영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민수에게 끈질기게 매달렸다. 어르신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이 진실만이 남은 유일한 희망입니다. 민규라는 사람이 어르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발 저에게 말해주세요. 선영의 간절한 호소에 민수는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선영은 민수의 미묘한 감정을 놓치지 않고 그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민수는 선영을 집 안으로 들였다. 그의 집안은 21년 전의 시간 속에서 멈춰버린 듯 낡은 가구들과 오래된 사진들로 가득했다. 민수는 선영에게 차를 한 잔 건넸지만 그는 여전히 입을 열지 못했다. 선영은 민수에게 민규가 자신에게 건넨 손수건을 보여주며 말했다. 이 손수건, 어르신도 아시죠? 태연기가 늘 가지고 다니던 겁니다. 손수건을 본 민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손수건을 만지며 흐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의 눈물은 21년의 세월 동안 그를 괴롭혀온 깊은 고통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민수는 결국 굳게 닫혔던 입을 열었다. 그의 이야기는 선영에게 깊은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민수에 따르면 1988년 그날 태영이는 동네 뒷산에서 장난을 치던 아이들의 다툼에 휘말렸고 그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다. 그리고 그 사고의 중심에는 민수의 아들 준영이 있었다.
민수는 준영이의 미래를 망칠 수 없다는 생각에 다른 아이들과 함께 이 사실을 덮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태연기의 시신을 뒷산의 한적한 곳에 묻었고 그 이후로 21년 동안 이 비밀을 지켜왔다. 선영은 민수의 고백을 듣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21년 동안 희망을 품었던 조카의 실종이 한낱 장난으로 인한 사고였다니. 그리고 그 진실을 덮기 위해 하나이의 생명이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선영은 민수를 향해 울분을 토해냈다. 어떻게 하나이의 목숨을 그렇게 쉽게 묻어버릴 수 있어요? 당신들 때문에 우리 가족은 21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감히 우리 태영이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녀의 절규는 낡은 집 안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죄책감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수의 고백은 선영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하지만 선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태영이의 시신이 묻힌 장소를 확인해야만 했다. 민수는 선영을 데리고 21년 전에 그 장소로 향했다. 뒷산의 깊은 숲속, 민수는 굳게 닫힌 입을 열고 여깁니다 라고 말했다. 그가 가리킨 곳은 낡은 바위와 잡초로 뒤덮인 작은 공터였다. 선영은 그곳을 바라보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그녀는 흙을 파헤치고 잡초를 걷어내며 태연기의 흔적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때 민규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민규는 선영에게 제가 말씀드린 또 다른 사람이 바로 준영이 형님입니다. 형님은 21년 전 그 사건 이후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결국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다시 돌아와서 저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놨습니다. 라고 말했다. 민규의 고백은 선영에게 준영의 존재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시켰다. 민규는 준영의 동생이었다. 민규가 이 모든 것을 선영에게 알리려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그는 형의 죄책감을 덜어주고자 했지만 동시에 진실을 덮고 싶어 했던 가족과도 충돌하고 있었다. 선영은 민수에게 준영의 행방을 물었다. 민수는 망설이다가 준영이는 지금 이 동네에 없소. 하지만 내가 준영이를 만나게 해줄 수는 있소. 라고 말했다. 선영은 민수에게 준영을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는 준영에게 직접 진실을 듣고 싶었고 왜 태영이를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넣었는지, 왜 21년 동안 침묵했는지 묻고 싶었다. 민수는 선영의 눈빛에서 강한 결의를 읽고 결국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는 준영에게 연락을 취했다. 준영과의 만남은 어느 비 오는 날 낡은 찻집에서 이루어졌다. 21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준영은 초라하고 지쳐 보였다. 그는 선영을 보자마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아주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준영의 사과에 선영은 더욱 분노를 느꼈다. 죄송하다고요? 그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가 우리 태영이의 목숨을 되돌릴 수 있나요? 당신이 한 짓 때문에 우리 가족은 21년 동안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어요. 우리 엄마는 매일 태영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어요. 선영의 격렬한 분노에 준영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다. 준영은 흐느끼며 21년 전의 그날을 회상했다. 그는 선영에게 태연기와 함께 놀던 아이들의 이름과 그날의 자세한 정황을 털어놓았다. 그날 우리는 태연기와 함께 뒷산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연기가 제 장난감을 망가뜨렸고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태연기를 밀쳤습니다. 태영이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고 아버지는 저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덮기로 결정했습니다. 준영의 고백은 선영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선영은 준영에게 태영이의 시신이 묻힌 장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준영은 민수와 같은 장소를 가리켰다. 선영은 준영에게 말했다. 이젠 더 이상 도망치지 마세요. 당신이 한 짓, 이제라도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태영이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당신의 진심을 보여줘야 합니다. 선영의 말에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제 21년 동안 자신을 옥죄어 온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그는 선영에게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말했다. 준영의 자수 소식은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21년 동안 평화로웠던 동네는 이제 진실을 마주해야 했다. 당시 사건에 가담했던 다른 아이들의 가족들도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한 아이의 죽음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동시에 자신들이 21년 동안 이 진실을 외면했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공동체 전체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선영은 준영의 자수 이후 경찰과 함께 뒷산을 다시 찾았다. 21년 전의 그날, 태연이가 묻혔던 장소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민수와 준영의 증언을 토대로 경찰은 흙더미 속에서 작은 유골과 함께 낡은 옷가지를 발견했다. 선영은 그 유골을 보고 오열했다. 21년 동안 품어왔던 희망이 비극적인 현실로 변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작은 유골을 부여잡고 태영과 이제야 이모가 널 찾았구나. 미안해. 라고 오열했다. 이 사건의 재수사는 동네 사람들의 양심을 건드렸다. 당시 이 사건을 목격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입을 다물었던 사람들은 이제야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21년 동안 가슴 한구석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을 털어놓았다. 한이웃은 그날 태영이가 실종되던 날 준영이와 다른 아이들이 뒷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봤어요. 아이들의 얼굴에는 겁에 질린 표정이 가득했죠.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그게 너무 후회됩니다 라고 고백했다. 이러한 고백들은 선영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었다. 선영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또 다른 고통과 마주했다. 바로 그녀의 가족들, 특히 태영이의 엄마 선영의 언니 정숙과의 갈등이었다. 정숙은 21년 동안 태영이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매일 태영이가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다. 하지만 선영이 가져온 진실은 정숙에게는 너무나도 잔인한 현실이었다. 정숙은 선영에게 왜 이제 와서 우리 태영이를 완전히 떠나보내야 하는 거야? 그냥 모르는 채로 사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 라고 울부짖었다. 정숙의 말은 선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선영은 정숙의 아픔을 이해했지만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정숙에게 언니, 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태영기가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 이제라도 태영이의 죽음을 똑바로 마주하고 그 아이의 영혼을 편안하게 보내줘야 해. 그게 우리가 태영이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일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숙은 선영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녀는 여전히 태영이의 죽음을 부정하며 선영과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선영은 21년 전에 또 다른 진실과 마주했다. 당시 경찰 수사팀장이었던 박경위가 민수의 부탁을 받고 사건을 대충 마무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박경위는 민수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고 민수의 아들인 준영을 보호하기 위해 수사를 의도적으로 축소했던 것이다. 선영은 박경위를 찾아가 격렬하게 항의했다. 당신 때문에 태영이의 억울한 죽음이 21년 동안 묻혀 있었어요. 어떻게 한 아이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박경희는 선영의 추궁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선영은 준영의 진술과 박경희의 증언을 토대로 21년 전 태영이의 죽음에 대한 전모를 파악했다. 태영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이의 죽음을 은폐하려는 어른들의 이기심과 거짓말이 만들어낸 비극이었다. 이 진실은 선영에게 엄청난 분노와 함께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제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태영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세워야만 했다. 선영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준영과 박경희를 포함한 모든 관련자들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고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사람들은 21년 전에 미제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에 대해 충격과 함께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한 아이의 죽음을 은폐하기 위해 벌어진 어른들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 사건은 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다. 선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저는 제 조카 태영이의 죽음을 똑바로 마주하고 싶었습니다. 비록 21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태영이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그 아이에게 정의를 찾아주는 것이 제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태영이를 위해,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억울한 아이들을 위해. 선영의 진심 어린 호소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 그녀는 이제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사회적인 정의를 위해 싸우는 투사가 되었다.
선영의 투쟁은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태영이의 엄마 정숙은 선영의 진심을 깨닫고 서서히 태영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영에게 미안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 내 아픔만 생각했어. 이제 태연기를 위해 함께 싸우자 라고 말했다. 자매는 21년의 시간 동안 멀어졌던 마음의 거리를 좁히고 다시금 서로에게 의지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재회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되었다. 한편 준영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죄책감과 후회에 시달렸다. 그는 선영에게 편지를 써서 보냈다. 아주머니, 저를 용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 죄를 모두 갚고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그날 제가 태연기를 밀쳤던 순간 저는 저 자신이 너무나도 싫습니다. 저는 태영이에게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준영의 편지는 선영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용서할 수 없었지만 그의 진심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 민수는 아들 준영의 자수와 선영의 투쟁을 보며 자신이 한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선영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내가 다 잘못했소. 내 아들만 생각하느라 태영이의 고통은 생각하지 못했소. 내가 태연기를 죽였소. 내 죄를 평생 잊지 않고 살겠소. 민수의 진심 어린 사과는 선영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렸다. 선영은 민수에게 어르신, 저는 어르신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진심은 알겠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 동안 태연기를 위해 사세요. 그게 태연기가 어르신에게 바라는 마지막일 겁니다. 라고 말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공소시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태영이의 사건은 21년이 지나서야 해결되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가해자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선영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소시효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에게 영원히 정의를 찾아줄 수 있도록. 그녀의 투쟁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선영은 태영이의 죽음을 둘러싼 모든 진실이 밝혀진 이후 동생 태호와 함께 태연기의 장례를 치렀다. 21년 만에 치러지는 장례식이었다. 태영이의 유골은 작고 낡은 상자에 담겨 있었다. 선영은 상자를 부여잡고 오열했다. 태영가, 이제야 네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미안해. 이모가 너무 늦게 와서. 그녀의 눈물은 21년의 슬픔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장례식장에는 태연기를 아끼던 동네 사람들과 선영의 투쟁에 공감하며 달려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모두 한마음으로 태영이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기원했다. 장례식 이후 선영은 태영이의 유골을 안고 고향의 뒷산을 찾았다. 21년 전 태영이가 묻혔던 그 장소, 이제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선영은 그곳에 태영이의 유골을 묻었다. 태영아, 이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잠들어. 이모가 너를 잊지 않을게. 그리고 너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할게. 선영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와 안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태영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선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 아이의 죽음이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묻혀 있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또한 진실을 외면했던 어른들의 이기심과 부도덕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인 정의와 도덕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냈다. 선영은 이제 자신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변모했다. 선영의 투쟁은 결국 결실을 맺었다.
준영은 태영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박경희 또한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 통과되었다. 선영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태영아,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너와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없겠구나. 선영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태영이의 죽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선영은 태영이의 장례식 이후 정숙과 함께 매일 태영이의 묘를 찾았다. 정숙은 더 이상 태영이의 죽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묘비에 새겨진 태영이의 이름을 보며 태영아, 엄마가 이제야 너를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정숙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깃들어 있었다. 두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태영이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선영은 태영이의 유품을 정리하며 태영이가 남긴 작은 그림일기를 발견했다. 그림일기에는 해맑게 웃는 태영이의 모습과 이모인 선영을 그리는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그림일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태영아, 이모가 널 사랑했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이제 태영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넘어 태영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태영이의 죽음은 그녀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태영이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선영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들과 마주하게 될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선영은 준영의 자수와 함께 경찰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21년 동안 묻혀있던 태영이의 실종 사건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음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희망만으로 버티던 과거의 자신과 달랐다. 선영은 강한 투쟁심과 함께 진실을 향한 굳건한 결의를 보였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저는 제 조카 태연기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묻혀 있었지만 이제라도 태연기에게 정의를 찾아주는 것이 제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을 넘어 이 사회의 어두운 진실을 밝히려는 강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준영의 고백은 마을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가져왔다. 특히 그날 사건에 연루되었던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은 자신들의 아이가 한 아이의 죽음에 가담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그들은 21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긴 채 살아왔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선영은 그들의 침묵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침묵이 태영이의 억울한 죽음을 더욱 깊은 어둠 속에 가둬버렸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선영은 그들에게 당신들이 침묵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21년 동안 지옥에서 살았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태영이에게 사과하세요 라고 소리쳤다. 선영은 준영의 진술과 함께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박경위를 찾아갔다. 박경위는 이미 은퇴한 상태였고 병석에 누워 있었다. 선영은 그에게 박경위님, 왜 그때 태영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나요? 왜 한 아이의 죽음을 덮었나요? 라고 물었다. 박경위는 눈물을 흘리며 그때 나는 민수와 오래된 친구였소. 민수는 자신의 아들 준영기를 지키기 위해 내게 부탁했고 나는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소. 하지만 21년 동안 매일 밤 태영기의 얼굴이 꿈에 나타났소. 내가 죄인이요 라고 말했다. 그의 고백은 선영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가라앉혔다. 33. 선영은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었다. 태영이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준영의 순간적인 실수와 함께 그 진실을 덮으려 했던 어른들의 이기심과 부도덕한 행위가 낳은 비극이었다. 이 사실은 선영에게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었다. 그녀는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고 태영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정의를 세워야만 했다. 그녀는 이 투쟁이 비록 힘들고 외로운 길일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선영의 투쟁은 결국 결실을 맺었다.
준영은 태영이의 죽음에 대한 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박경희는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태영이의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었다. 선영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태영아,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너와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없겠구나. 선영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희망과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태영이의 죽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선영은 태영이의 장례를 치렀다. 21년 만에 치러지는 장례식이었다. 작은 유골함에는 21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유골함을 부여잡고 오열했다. 태영가, 이제야 네가 편히 쉴 수 있겠구나. 미안해. 이모가 너무 늦게 와서. 그녀의 눈물은 21년의 슬픔과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여 흘러내렸다. 장례식장에는 태영이를 아끼던 동네 사람들과 선영의 투쟁에 공감하며 달려온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태영이의 영혼이 편히 쉬기를 기원했다. 장례식 이후 선영은 태영이의 유골을 안고 고향의 뒷산을 찾았다. 21년 전 태영이가 묻혔던 그 장소, 이제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었다. 선영은 그곳에 태영이의 유골을 묻었다. 태영아, 이제 이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잠들어. 이모가 너를 잊지 않을게. 그리고 너의 억울한 죽음을 기억할게. 선영의 목소리는 슬프지만 그 안에는 깊은 평화와 안정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이제 태영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과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선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 아이의 죽음이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묻혀 있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또한 진실을 외면했던 어른들의 이기심과 부도덕한 행위는 우리 사회에 숨겨진 그림자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인 정의와 도덕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냈다. 선영은 이제 자신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변모했다. 태영이의 장례식 이후 선영과 정숙은 매일 태영이의 묘를 찾았다. 정숙은 더 이상 태영이의 죽음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묘비에 새겨진 태영이의 이름을 보며 태영아, 엄마가 이제야 너를 편안하게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아. 미안해, 사랑해 라고 속삭였다. 정숙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깃들어 있었다. 두 자매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태연기의 기억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두 자매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영은 태영이의 유품을 정리하며 태영이가 남긴 작은 그림일기를 발견했다. 그림일기에는 해맑게 웃는 태영이의 모습과 이모인 선영을 그리는 그림들이 담겨 있었다. 선영은 그림일기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태영아, 이모가 널 사랑했다는 걸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녀는 이제 태영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넘어 태영이와 함께했던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태영이의 죽음은 그녀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더욱 강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제 태영이를 잃은 슬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보도되었고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공소시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태영이의 사건은 21년이 지나서야 해결되었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가해자들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선영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공소시효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억울하게 죽어간 아이들에게 영원히 정의를 찾아줄 수 있도록. 그녀의 투쟁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법과 제도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선영의 투쟁은 결국 결실을 맺었다. 준영은 태영기를 죽음에 이르게 한 죄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었고 박경희 또한 직무유기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을 계기로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 속에 통과되었다. 선영은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태영가,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제 너와 같은 아픔을 겪는 아이들이 없겠구나. 선영의 눈물은 슬픔이 아닌 기쁨과 희망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태영이의 죽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선영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 아이의 죽음이 2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묻혀 있었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났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또한 진실을 외면했던 어른들의 이기심과 부도덕한 행위는 우리 사회의 숨겨진 그림자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개인의 비극을 넘어 사회적인 정의와 도덕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끌어냈다. 선영은 이제 자신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목소리를 내는 사람으로 변모했다. 이 이야기는 태영이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다.